현대자동차의 발빠른 행보와 어, 대한민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 금화교육 시대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영상으로 강의해놨습니다. 뭐냐면 성김이라고 하시죠. 그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 좀 아실 겁니다. 성김. 한마디 성은 이름인 성이고 성이 김이죠. 한국말로 하면 김성이죠. 김성 건데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이 사람은 미국 관리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관리했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기 원래 실무 관리였고 트럼프 일기 행정기에서 북한과 남북 문제를 다루는 그때 특사로 한국에도 많이 왔었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 문재인이 만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했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김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막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치가예요. 아니, 행정관료이자 정치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올해도 아니에요.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도 전에 성김이 미국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내용에도 밝혀놨지만, 현대자동차가 대단하다.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미 판을 딱 배팅을 한 거예요. 딱 봤을 때 트럼프 된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트럼프는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고, 미국은 뭐 로비스트가 존재하죠. 트럼프 행정부와 맞닿을 수 있는 사람 찾아라. 성김. 바로 스카우트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자동차의 놀라운 점입니다. 현대와 삼성의 행보가 갈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성김이라는 사람을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영입했는데 그 사람이 뭐 자동차 업계도 아무것도 모르고 경영도 해보지 않고 이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영입했을까요? 딴 거 없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결 라인을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 안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최고의 로비스트를 뽑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의 발빠른 행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가가지고 손정희는 스타게이트 그 했는데 딱 정의선 가가지고 딱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에 공장 짓겠습니다. 우리는 수입 안 합니다. 미국이 공장 짓겠습니다. 현대 제철도 넘어올 겁니다. 직장 폐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이 전기자동차 이 분야로 넘어가면 한국에서 안 한다. 그래서 울산 공장도 노조 문제 많고 하는데 그냥 놔둔다. 왜? 2030년대는 30년 이후부터는 지금 쓰는 내연기관차를 개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 공장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연차를 공장 구조를 바꿔서 전기자동차를 못 바꿉니다. 아니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돼요. 저걸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도 없는 게 전기자동차 만드는 제조 공장은 제조 라인 자체가 컨베이어 벨트가 아닙니다. 기가 팩토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봇 다니면서 만드는 거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 100분의 1만 있어도 됩니다. 중국이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BYD 이런 데가. 여러분들 샤오미 관련 제품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하이어도 많이 쓰고 나중에 BYD 타고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내수출 시장의 중간을 메꿔줄 중하위권 차들이 옛날에는 뭐 엑센트나 뭐 이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뭐 프라이드 이런 급들을 한국에서 안 만들어 이제.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기업은 국적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현다이라고 하는 상표를 달고 본사만 한국에 있으면 되는 거고 굳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하면 됩니다. 귀찮잖아요. 미국이면 노조가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노조가 생겨서 이거보다 한국이 노조가 힘들다고 하면 한국 없애버린대요.
한국 공장은 폐쇄하는 이유가 그냥 버리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이미 이거 발표 나기 전에 미국 간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당진에서 데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 폐쇄. 왜? 어차피 갈 거라서. 직장 폐쇄. 그 포항에 있는 현대제철 1200명 전부 다 희망퇴직 받잖아요. 왜? 아직 한국에서는 사실 직장 폐쇄해도 되거든요. 그냥 폐업해도 되는데 폐업은 말이 많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알았다 돈 줄게 나가라 다 내보내잖아. 뭐냐 더 이상 얘기 안 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에게 월급을 주는 거나 일본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현대라는 차를 만들어내고 그 차를 전 세계 어디든 팔아서 가장 큰 시장에 팔아서 수익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기업인이 애국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동조합니다. 공감합니다. 뭐 현대에서 한국에서 잘했죠 그동안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근데 현대자동차 노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족 노조고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해요. 요즘 세상에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자기 자식을 무조건 현대자동차 넣어달라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 세습자도 아니고 그걸 당연하게 말하고 기업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더 내려달라. 성과급을 다른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번에 성과급 다른 사람 한해 월급을 1년 성과급으로 달라니까 임금 두 배로 달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더 이상 더 물론 뭐 현대에서 본사에서 돈 안 줬다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 살맛 안 나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구글 본사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아마존 본사 미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에 있어요. 본사 다른 나라에 있어요. 아일랜드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왜 그렇습니까? 활동은 미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왜 옮겨놨습니까? 세금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정의선도 얼마나 트럼프가 팍 웃으면서 관심 없어. 왜 미국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하는데 좋아. 그러면 현대 제철도 같이 간다. 우리가 철도 만들고 우리가 그거로 자동차도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판매까지 할게요. 돈은 버리잖아요. 현대가. 한국에 공장 없어진다고 현대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왜? 내연차가 아니니까 이제. 전기자동차니까. 뭐 앞으로 그래도 내연차 써야 되는 아니 안 써요. 내연차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연차를 더 이상 못 씁니다. 내연차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투지폰 써요? 안 쓰잖아요. 누가 전화기 돌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간 지나면 아무도 안 써요. 지금 투지폰도 안 쓰잖아요. 못 쓰지 투지폰 못 쓰도록 해놨으니까. 억지로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때문에 딱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냥 편하게 좀 쓰는 겁니다. 지금 뭐라 해놔도 2030년 생산 중단하잖아요. 이제 전부 다. 그러면 여기는 중고의 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길에 나오는 차들 시스템이 자율주행의 전기차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기차 아니면 안 돼요. 내연기관은 시스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전기차는 차체 자체가 전기적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어가 가능해요. 저 안 되겠다. 저 차 위험해. 꺼라 이러면 끌 수 있어요. 내연차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로 된 시스템에서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없애버린다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공장 이전이 거기서 짓겠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 팔리는 차는 미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 많이 팔리는 차, 그리고 이제는 남은 거 뭡니까? 저기서 다 되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공장 만들어지고 되고, 이제 여기는 폐쇄하면 됩니다. 폐쇄. 울차는 이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저는 찬성입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업가가 왜? 기업가에게는 국적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국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기업이 국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민노총에 내는 노동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걔들은 더 없어요. 짐승 같은 놈들인데 더 없어요.
저는 옛날 학생운동을 했고 이런 노동자 민중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애들 속성을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거머리 같은 놈들이라고. 정말. 그래서 이게 있다고 했지.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왜 몰락하는데 못 따라가느냐. 발 빠른 사람들은 이제 경제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재용은 자기가 중국으로 왜냐면 자기 반도체와 다른 걸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이번에 행보가 갈리는데 이제 본 겁니다. 아, 세상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는 옛날처럼 어떤 뚜렷한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유럽이 대표적이었잖아요. 각 나라가 있지만 EU라고 통칭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제권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제는 대장 하나 두고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세계 정부, 세계 국가가 점점 만들어지는 걸 블록이 형성되니까 아프리카는 의미 없잖아요. 그 나라들은 그냥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예요. 그거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아프리카는 답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어딥니까? 아시아. 뭐랍니까? 태국에는 이쪽 라인. 그쪽 라인에. 그것도 답 없잖아요. 태국 망한 나라죠. 왕정 때문에. 라오스, 미얀마, 뭡니까? 베트남. 다 대책 없는 나라들이네, 전부 다. 왜? 국민성이 대책이 없어서 그래요. 국민성이 앞으로 오는 AI 시대 자율주행 이 시스템에 맞지 않은 시스템들을 다 국가 시스템도 갖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국민성들이 그래. 필리핀은 다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선진국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때는 그냥 그대로 가야 돼. 그냥. 그런데 그러려면 나라는 다스려야 되니까 결국은 지금도 있지만 소수. 필리핀도 5개 가문, 태국도 7개 가문이 그 국가 전체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 가문들이 전부 다 탁신으로 되는 탁시가 화교잖아요. 태국이 제가 여기 7개 가문 중에 5개가 화교 출신입니다. 필리핀 5개 중에 3개인가 4개인가 가면 이멜다 나왔던데 마르커스 나왔던데 그러고 죽었던 누구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그다 가문들 다 그거잖아요. 조상이 화교예요. 화교들. 화교 출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도 그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도 지금 승계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사실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삼성은 승계 문제가 복잡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승계 문제 해결 안 돼서 이건희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 승계 문제 해결될 때까지 살려놨던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루에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있는 그 방이 방값이 1,000만 원이 가잖아요. 이 어르신,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는 데가 일반인은 못하죠. 자기 회사 거니까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현대도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겁니다. 왜냐면 방법이 있어요. 국적을 바꾸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제 기업 베이스를 자신의 고국에 두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 생산하는 그 어떤 시스템의 나라 속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 있어야 되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미 기업가 입장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가의 충성도 없고 기업의 충성도 없고 오로지 자기 것만 가져가려고 한다. 이미 십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줄 것 같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데 가겠다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미국 가 있다가 트럼프 해가지고 바뀌면 어떡하면 그때는 또 다른 데 옮기면 되죠. 그게 기업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돈에는 그 옛날 그 책에도 있지만 돈 제자는 조개 패자가 2개 붙어 있는데 조개 패자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돈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편제가 많이 있거나 편제가 모양이 안 좋으면 도덕과 윤리가 없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해놨어요. 예전에 명령 책에 있어요. 여자 사주에 편제가 모양이 딱 있으면 염치를 모른다. 한말로 부끄러움 모른다. 염치를 모른다고 했어요. 편제가 딱 득세가 있으면.
남자가 편제가 득세에 있으면 염치 모르는 거 맞죠? 왜냐면 남자가 편제 득세에 있으면 어, 다른 여자 같이 만나야 되거든요. 남자가 편제가 득세에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나 사회에서 성공 못했다. 아내만 만나고 있었어. 웃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자, 사업으로 움직이는 돈, 장사로 움직이는 돈들은 뭡니까? 그런 편제성인들입니다. 편제성. 그 돈들은 뭐 국가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건 뭐죠? 내가 생각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나야 되니까 미국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게 돈 내라 이래요. 돈 문제잖아요. 관세 세게 돈 내라. 돈 내, 돈 내, 돈 내. 지금 다른 나라 버틸 것 같죠? 못 버팁니다. 지금 사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캐나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계산 안 하고 한 줄 압니까? 미국이. 미국이 손해라고 아니요. 캐나다가 손해입니다. 빨리 손드는 게 좋아요. 엘살바도르 부켈레처럼 빨리 손들고 오케이 다 받아줄게요. 뭐다 보내기만 하세요. 인당 얼마입니다. 오케이. 인당 얼마 주고 보내는 거거든요. 캐나다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돈도 받고 어차피 걔들은 캐나다의 엘살바도르의 그 감옥은요. 그 범죄자들 왜 가다 놓은지 아십니까? 사실 죽이지. 옛날처럼 총살을 못 하잖아요. 중국처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같이 있다가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안 써요. 건강관리 안 해주잖아요. 죽든 살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빨리 죽어주면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인권은 정말. 그 엘살바도르 그 남미 갱들이 하는 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권 이야기는 걔들이 인권의 이영자를 붙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죽여야 되지만, 그냥 못 죽이기 때문에 눈이 있어서 못 죽여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라고 해서 가요. 밀어 넣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거기 넣는 거예요. 관리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이 걸리든 뭐 빨리 죽으라 새끼 좀 너가 사라져야 될 놈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만들어낸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고 그 인풋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아웃풋이 되는 그쪽으로 몰리고 거기 가는 것이 그것이 국가와 아무 상관없고 민족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발빠른 행보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이상 현대자동차는 현다이는 시작은 한국에서 했으나 한국에 뿌리를 두지 않겠다. 왜? 저라도 내보내 가라 하겠어요. 제가 만약 친한데 물어보면 빨리 가라 하겠어요. 왜? 한국에서 뭐하러 고생할래? 뭐하러? 어차피 기업가는 돈을 벌이는 게 목적입니다. 기업가는 돈을 벌이는 게 목적이고 그 돈을 벌여서 그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내가 대한민국을 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언제 때약입니까? 물론 그런 기업가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기업을 한다고 조언을 해줘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적, 민족 신경 쓰지 마라 그래. 그냥 네가 돈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돈 쓰고 기업 활성화 시키고 결혼한 사람 월급 잘 주면 되지. 한국, 미국 뭐가 중요하냐고.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자가 변현성이 그거 요 다음에 강의할 거잖아요. 그 강의 주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부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유출되면 제일 큰 피해 누가 받습니까? 한국이 받습니다. 포항에서 현대제철이 직장 문 닫는 거거든요. 폐쇄하려고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1200명, 2000명 가까이 해고가 되는데 그 사람 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 포항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희망퇴직 받아 나가면 뭐 하겠으면 그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바로 그 뻔한 모습이 자 당진에도 나간다. 나중에 제일 큰 하이라이트가 그겁니다. 울산에 현대자동차 나갈 때 난리 나겠죠. 근데 상관 안 해요. 자꾸 데모하면 직장 그냥 폐업하면 돼요. 이제는 공장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나 아반떼를 거기서 만들어 한국 수출하면 돼요. 그게 싸게 치면 한국 수출하면 됩니다.
그 뭐, 왜 안 돼요? 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수가 없어요. 기업입니다. 기업은 네이션스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 컨트리가 아니라고요. 기업은 그냥 내 코퍼레이션입니다. 내가 돈이 되는 곳에서 내가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오는 금화교육 시대의 금화교육 이후의 세계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가 되는 시대. 돈이 최고가 되는 시대 나쁘냐? 아니요. 금권 위주 시대가 나쁘냐? 아니요. 돈이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돈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부를 만들어내야 되는 최대한의 능력을 다 뽑아낼 수 있는 분야들인 겁니다. AI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가 뭐, 옛날에 무슨 종교들에서 말하는 건, 좋은 세상에 와서 뭐, 서로 화평되게, 평화롭게 잘 살 것이다. 아니요.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은 서로 돈이 있으면 기업가들은 전쟁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로 일을 하면, 그 윈윈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자, 마카오 가서도 이번에 이제 카지노 한 두 군데 가가지고 뭐 그래서 카지노 하지는 않아요. 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보러 가는 거거든요. 진짜 커요 하나가. 그 두 군데 다 진짜 커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보면 카지노 종류 엄청 많거든. 카드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 보는 게 재밌어요. 앉아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삼성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잖아요. 뭐 갔다 오보신 분 있겠지만 베네치아에 있는 갤럭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뭐 파리쟁이 새로 생긴 거 아니면 또 얼마 전에 생긴 게 뭐더라 뭐 스테인가 스튜디오가 뭐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진짜 잘 해놨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냥 밖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다니기 좋거든요. 근데 음식도 맛있어요. 그 음식점 좋은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밥 먹고 시시시 돌아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돈 벌면 뭘 할까? 사람들 돈 벌면 뭔가 좋은 데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정말 좋은 데 쓰는 사람들은 기업가들이나 연구 있는 사람들 특수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돈을 벌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만큼 칩수 안 하고 배팅하는 겁니다. 근데 가도 딱 여기 해놨어. 안에 클럽 따로 되는데 여기는 리치드 부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 거기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배팅 금액이 50억 이상이 돼야 돼요. 50억. 그 위에 올라가면 100억짜리도 있어요. 100억짜리. 그러니까 판돈이 100억 이상 돼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50억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나나 이제 10억짜리 이런 거 다 있어요. 판돈이 그 정도 되지 않으면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게 잘 해놨어요. 실제로. 볼 수는 있거든요. 잘 안 넣어주는데 내가 뭐 말하기를 하면 자기들 볼 때는 내가 이게 제가 항상 그 중학교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있어. 니 어디 화교냐고 이게 말하는 게. 왜냐면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중국말을 하긴 하는데 중국 본토 성우 같지는 않고 홍콩 사람으로 치기는 외모가 또 다르고 이제 항상 하는 말이 화교라고 들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니 말레이시아 아니면 신자파, 싱가포르냐 항상 그거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몇 번 들었어요. 하고 말은 넘어가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귀찮으니까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요. 자,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냥 그렇게 소비하고 이런 거는 씁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건축물로 지어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소수의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 그걸 먹이 살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팅하는 게. 그 밑에 1층에 있는 사람들 배팅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럼 하루 종일 다 해봐야 몇 억 나올까 말까요.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서 그런 시설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누리잖아요. 백화점은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백화점 상위 1%가 쓰는 그 매출이 백화점 매출 거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밑에 식품가는 왜 필요하냐? 그냥 일반인들 와서 막 그냥 백화점도 뭐라도 좀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 시스템이 앞으로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금화교육 이후에 오는 금의 시대. 뭐 한마디로 우리가 머니라고 하는 그 머니가 지금은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리는 머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기술 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로 벌어들이는 머니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왕족들이나 이런 사우디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빅테크도 아무도 없는데 석유만 파악하는데 왜냐면 이 석유를 물론 자동차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왜? 자동차는 이제 안 타는 거 아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핵심은 뭐냐? 오늘 이야기 핵심은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기업은 국가의 소속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는 진짜 글로벌이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도 그래가고 SK도 그래고 대부분 그래 가는 겁니다. 왜? 물류가 중요한 거고, 돈을 벌이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내가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사 한국에 둬도 되고, 여차하면 본사도 옮기면 됩니다. 다른 나라 옮기면 되지. 잘해주는 데 가면 되지. 가면 그때는 누가 잡을 겁니까? 본인들, 그리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너 당신이 월급 안 하고, 데모 안 할래? 시위 안 하고 월급 반납할래? 그럼 있어 볼게. 그 싫다. 그럼 간다. 누가 있어야 돼.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 내가 속편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맞잖아요. 왜 누가 공생관계다. 너는 항상 내가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왜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냐. 노사관계가 처음에는 제가 학생운동 할 때 그때마다 노사관계가 불합리한 점이 많았죠. 근데 지금 반대로 불합리한 점이 더 많아요. 노동법만 봐도 그래요. 노동법 보면 진짜 사람 한번 쓰려고 하면 미칩니다. 진짜 알바생 하루 쓰려 해도 미칩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노동법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지금 이거 건드리면 난리 나요.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노동자들이 약자인 건 맞지만 진짜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은 없고, 소수가 민노총 이런 애들이 다 자기들 알짜배기 다 빼먹잖아요. 걔들 하는 거 있는 줄 압니까? 맨날 노조 사무실 출근하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대목 얘기나 자고. 딴 나라들은 열심히 일할 동안 지금 노조 사무실 가서 땡가땡가 하나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모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 벗어나서 기업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업도 이제는 돈을 버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서 많이 버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기업도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처럼 뿌리 내리지 않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뒤에 기업들은 다른 거죠.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이제는 자동차가 옛날처럼 하나의 교통수단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자동차는 하나의 전자제품입니다. 휴대폰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밖으로 나갈 거다. 그래서 실업자들이나 이런 점차적으로 증가될 겁니다. 현대가 옮기는 거는 2030년까지는 아직 공장을 놔두고 있어야 돼.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2030년까지는 울산이나 이런 데 버틸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쪽 공장들이 생산 안 할 거거든요.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자기들. 그때까지만 저것도 떠들고 마는 겁니다. 현대제철이 이번에 직장 폐쇄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계획은 나와 있었거든. 미국으로 간다고. 자꾸 끌고 다니니까 직장 돈 안 줄래 하잖아. 안 주고 너가 안 주고 말래 그냥. 나 알아서 살아. 우리 공장 저기 짓기로 했다. 발표 딱 하고 트럼프 한 대 박수 받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사 기사 이상이 내더라고요. 현대동대 뒤통수 맞았다. 관세 안 받기로 했는데 관세 25% 맞았다. 말을 똑바로 해라고요. 미국에 생산하는 건 관세 안 낸다고. 지금 아예 공장이 한국에 있잖아.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나가는 당연히 관세 때리지. 우리만 때리냐고. 현대만 때리냐고. 다 모든 게 다 맞는데 중국은 플러스 해가지고 50% 맞고 있는데. 좀 언론은 하이트 새끼들 말하는 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가 그 관세 맞기 전에 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대선 미국 민주당이 지금 답이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길게 세모 10년까지 보는 겁니다. 그게 딱 보다 보니까 딱 보세요. 2030년, 35년 사이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그냥 큰 흐름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고. 이제 기업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배려 기대하지 마세요.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벌이고 그 돈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확대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기업에 소속한 사람들 그래서 먹이 살리고 하는 겁니다. 내 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리지널 대한민국 사람만 이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더 이상 국가에 매달리지도 말고 국가에 소속되지도 말고 국가의 눈치를 보지 마라. 국가의 눈치 안 보면 쉽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기업의 힘이 더 커지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라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잘됐다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 마카오, 예, 심천에도 카지노 많으니까, 심천에 가는 이유는요, 마카오의 카지노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미국 진출해서 중국에도 기술 뺏기고 다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진아님 생각해 보세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기술을 계속 갖고 있는 거하고, 기술이 뺏기더라도 나는 다른 거 기술을 만들어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하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전자를 택한 사람들은 계속 처지죠. 후자를 택하면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빅테크는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테크, 기술 발전이라는 그런 겁니다. 예. 미국 진출해서 나갈 것 같으면 미국이 또 다른 데로 가야죠.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것이 편제의 속성입니다. 나는 돈 되는 곳으로 여기저기 유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더 좋아지는 게 이제는 자동차 예를 든다면 옛날처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한마디 컨베이어 벨트는 딱 거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가 컨베이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게 전기자동차는 사실은 좀 바뀝니다. 전기자동차는 그 안에 로봇 다 싣고 요거 실어가지고 딴 데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공장 만드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을 미국이 뺏긴다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중국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기술 뺏긴 거는 2차 산업들이었거든요. 중화학공업들이죠. 2차, 3차 산업들. 그런 거잖아요. 중화학공업 아니면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가지 않은 그런 기술들. 한국은 그때 당시에 뭐 기술을 뺏기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은 그 기술을 뺏긴 만큼 다른 기술을 차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에드윈 청바지 같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청바지 완제품을 중국에 주지 않았습니다. 완제품 생산은 항상 일본에서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2차 왁시 가공 요까지만 하고 완제품 바느질은 여기 왔어요. 그래서 보면 에드윈 일본 청바지는 원산지가 최종 그게 일본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통째로 다 줬죠.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하던 사람들 마인드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인드를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은 겁니다. 그거는 미국 진출, 중국 진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업은 편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투자처가 있으면 옮겨 다녀야 되고 언제나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저는 기술 뺏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공장 뺏기고 기술 뺏기고 중국에서 공장 뺏기는 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청도에서 보고 다 봤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잘 하고 있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왜? 중국의 기술 이양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중국이 자기를 생각했을 때 이 공장을 통째로 가져와서 우리가 할 때가 좋은가 아니면 이 사람을 쓰는 게 좋은가 걔들 생각해요. 걔들이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명명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 보도가 잘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차이점이 중국에 우리가 진출할 때는 사실은 지금의 미국 역할을 중국이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주역에 돌아가는 판대로 하면 실제로 중국이 지금 미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판이 도는 건데 미국의 역할이 끝나고 중국으로 넘어오는 게 맞았어요. 그게 경제적 흐름도 맞았고 그 시대에 있는데 중국이 한 명이 뻘짓하는 바람에 이거 중국에서 그게 사그러지고 미국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땅인데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중국이 망한 이유도 중국이 이렇게 주춤한 이유도 바로 기술 빼고 공장 뺏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거죠. 그 다 뺏겠다고 생각하는데 꼭 중국 다니보는 입장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국에 참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뭐 말이 많아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갈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돈을 보고 따라 나갈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동학에서 사업을 옮겨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나이 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 줄어들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머니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가 발빠르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건 장점입니다. 그래서 잘 신경 쓰셔야 되고 준비 잘 하십시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